새벽 4시 무진의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문자. 8명 모두 죽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 익명. 무진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부국창고 노동자 8명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럴 리가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무진이 급하게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삐삐삐. 가입자가 없는 번호입니다. 이어서 박주임, 최 과장, 한 팀장 8명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모든 번호가 사라진 것이다. 안 돼. 안 된다고. 무진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무진스 팀이 사무실에 모였다. 희주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급하게 검색하고 있었고 견우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형, 부국창고 노동자 8명이 모두 연락 두절됐어요. 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희주의 목소리도 침울했다. 명한건설 놈들이 증인들을 모두 없앤 거야. 무진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180일 계약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노무진 노무사님. 그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명한건설 법무팀 이사 박민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한건설에서 나왔다고요? 무진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목소리에 적대감이 가득했다. 부국창고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저희와 합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민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박민철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여기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노무사님도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민지 양 영어학원비도 70만 원씩 3개월째 밀려 있다고 들었는데. 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딸의 학원비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집안 사정을,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2개월째 연체 고지서가 와 있죠? 부인 미주 씨도 파트타임 일자리 알아보고 계시다면서요? 무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요즘 아내가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구인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민지가 아빠,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왜 못 가라고 물었던 지난주의 일도. 돈으로 저를 매수하려는 거예요? 매수가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때 견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형, 이거 봐요. 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넷 뉴스를 읽어주었다. 부국창고 노동자들 명한건설과 원만한 합의 완료. 더 이상 분쟁 원치 않아? 이 기사는 조작된 거예요. 희주가 분노하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조작이라니요? 기자들과 변호사들이 모두 참석한 정식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박민철이 태연하게 답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50대 여성이었다. 낡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노무사님, 저 김대리 아내예요. 그 여성이 훌쩍거리며 말했다. 굵은 목소리였지만 슬픔이 가득했다. 남편이 3일째 집에 안 들어와요. 회사에서는 사표 냈다고 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진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김대리 아내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다. 3일 전부터요? 네. 그날 밤에 노무사님께 전화 한 통만 드리고 올게라고 하고 나간 게 마지막이에요. 김대리 아내는 계속 울먹거렸다. 무진은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20년 전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울었었다. 혹시 남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나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아무리 위험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대리 아내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김정은 의원이 진짜 배우다? 증거를 숨겨놨으니 걱정 말라고. 그 순간 박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정은 의원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박민철이 당황하며 물었다. 김정은 의원이요. 국회 국정감사위원회 소속인. 김대리 아내의 말에 무진의 머릿속이 번쩍했다. 마침내 진짜 배우를 찾은 것이다. 그럼 부국창고의 진짜 소유주가 김정은 의원이라는 거네요? 희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검색했다. 맞아요. 대한종합개발 대표가 김정은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부국창고 실소유주라고 나와 있어요. 박민철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제안을 거절하셨으니 후회하지 마세요. 박민철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던 순간 무진이 뒤에서 소리쳤다. 도망가지 마세요. 김정은 의원이 부국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한 거죠? 박민철이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등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노무사님, 정말 위험한 길로 가시는 거네요. 박민철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위험하다니 진실을 밝히는 게 왜 위험해요? 김정은 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예요. 그런 분을 함부로 건드리시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기 대통령 후보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무진의 머릿속에 2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도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15살이었던 무진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무진아, 아빠가 없어도 너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무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버지처럼 나도 죽게 되는 건 아닐까? 무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세웠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무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박민철이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그럼 각오하세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박민철의 구두 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다. 형, 정말 괜찮을까요? 국회의원이라니. 견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김대리를 비롯한 8명을 포기할 순 없어. 무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희주가 갑자기 일어났다. 있다. 마지막 방법이 있어. 희주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김정은 의원이 내일 오후 2시에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에 간다고 나와 있어. 그때 직접 가서 따져 묻는 거야. 국회에? 그게 가능해? 견우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국정감사는 공개예요. 누구나 방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대학교 때 방송부였거든요. 국회 출입기자 선배가 있어요. 무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내일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의원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네, 하지만 한 번의 기회뿐이에요. 실패하면 정말 끝이고요. 무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80일 계약 중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좋아, 해보자. 김대리와 부국창고 8명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무진은 집에서 딸 민지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간간히 떨렸다. 괜찮아.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혹시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는 건 아니죠? 민지의 질문에 무진의 가슴이 아려왔다. 20년 전 자신도 아버지에게 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빠 회사 때문에 우리가 이사 가야 해? 그때 아버지는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했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무진이 젓가락을 놓았다. 민지야, 아빠가 지금 하는 일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위험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거든. 그럼 아빠는 영웅이네요. 민지의 순수한 질문에 무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요즘 아내 미주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것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민지 학원을 끊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다. 영웅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저도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꼭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민지의 말에 무진이 딸을 껴안았다. 딸의 작은 어깨가 따뜻했다. 고마워, 민지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무진스 팀은 국회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노무진 씨죠? 경찰입니다. 형사 2명이 무진에게 다가왔다. 한 명은 굵은 목소리로,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정은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국정감사 시작 30분 전에 체포당한 것이다. 이게 무슨?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희주가 외쳤다. 형, 저기! 희주가 가리킨 곳을 보니 김정은 의원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민철이 서 있었다. 김정은 의원이 무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노무사님, 경고했는데 끝까지 안 들으시더군요. 김정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진이 수갑을 찬 채로 김정은 의원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김대리를 비롯한 부국창고 노동자 8명을 어디에 숨겨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다만 앞으로는 조용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의원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견우가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다. 형, 다 촬영했어요. 김정은 의원이 형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장면까지. 견우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희주도 휴대폰을 들며 외쳤다. 실시간 생중계 중이에요. 지금 시청자가 3만 명 넘었어요. 핸드폰 화면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다. 무진의 눈에 희망이 다시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김정은 의원의 실체입니다. 무진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부국창고 노동자 8명을 어디론가 사라지게 만들고 진실을 폭로하려는 노무사를 체포시키는 게 차기 대통령 후보의 모습입니까? 김정은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실시간 생중계를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장 촬영 중단하세요. 김정은이 고함을 지르자 경찰들이 견우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요. 국민의 알 권리예요. 희주가 휴대폰을 높이 들고 외쳤다. 바로 그때 희주의 휴대폰 화면에 갑자기 메시지가 떠올랐다. 민재 학교는 새싹초등학교 맞지? 오늘 밤 3시에 찾아갈게. 희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형 이거. 희주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무진에게 보여주었다. 과연 무진은 딸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사라진 부국 창고 8명의 운명은 내일 밤 모든 것이 결정된다.